네, 이제 마지막 강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생성 AI가 엔터테인먼트 상업 예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아트 디렉터스 길드 소속이신 추유진 컨셉 아티스트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The final lecture will be given by Eugene Chu, a concept artist and illustrator of the Art Directors Guild in the United States, on the topic The Impact of Generative AI on the Entertainment and Commercial Art Industry. 네, 아티스트님 준비되시면 바로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생성형 AI가 엔터테인먼트 상업 예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컨셉 아티스트 추유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아트 디렉터스 길드 소속으로 미국 영화 게임 산업에서 프리랜스 컨셉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요 작업은 마블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미스 마블, 더 마블즈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한국에서도 근무를 하던 후에 미국으로 이직한 경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컨셉 아티스트들의 관점을 포함하고 제가 모은 자료들까지 취합, 생성 AI에 관한 아티스트들이 받은 영향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세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 그리고 딥시크, 그리고 오늘은 그록3라는 게 무료로 풀렸다고 들었는데요. 이미지 영상 AI로는 소라,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저, 크레아 등이 있죠.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AI 시장, 이 거대한 흐름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들이 출시된 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대체로 주변 인더스트리 분들과의 얘기로 통일된 의견은 저의 직업, 컨셉 아티스트라는 직업대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해 처음 이야기를 했었을 때가 벌써 2년 전 정도 됐었는데 지금 확실히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업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히 AI를 사용하고 픽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또 베테랑 아티스트만 고용되는 경우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AI 아트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업예술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상업예술은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컨셉 아트는 보통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캐릭터부터 건축, 환경까지 모든 전반적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디자인을 하고 프로젝트의 시각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책에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현재 보시는 이미지들은 제가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참여한 작업물인데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감독님의 스크립트에 따라서 도시 전경이나 캐릭터들을 시각화하여 제시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작업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구성, 빛, 디자인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개인의 아트적 센스, 그리고 시네마토그래피, 3D를 활용하는 것 등 다양한 요소들을 알고 조합해야 합니다. 보통 디자인 하나당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의 시간을 투자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아웃풋까지 나오게 될 때까지는 VFX 아티스트, 셋 디자이너 등등 거의 다 계산하면 거의 수백 명 가까이의 아트팀이 영화에 관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이미지는 미드전이라는 아트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컨셉 아트인데요. 왕자의 게임, 오리엔탈리스트, 드래곤, 런던의 디스토피아가 된 미래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다들 이미 많이들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되게 패밀리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제는 3D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3D까지 다 잘 만들어주는 툴들도 많아서 거의 다 멘션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AI 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작업한 작업물이고 아래에 있는 4개의 이미지는 이제 기존의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넣어서 다양한 버전이 나오게끔 생성해낸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값을 특정 아티스트들의 스타일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도 있고, 2D 아트 스타일 아니면 3D 아트 스타일,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에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미 수많은 스타일들의 AI로 생성된 멋지고 화려한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생성 AI 프로그램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상업 아티스트로서의 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문성, 크래프트먼십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린 것이기도 하니까요. 어, 실제로 생성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창조적인 직업은 비교적 안전한 직종이거나 AI와 로봇의 등장에도 존속할 수 있는 직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성 AI의 등장 이후 작가와 상업 아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이나 임금 저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서 정말로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많은 컨셉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얘기를 해본 결과 컨셉 아티스트라는 제 직종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거의 소수의 몇 명의 관리자 정도만 남지 않거나 혹은 아예 다른 직업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들은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 기사들에서 다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 이슈, 생성형 AI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업 미술가들, 그리고 생성형 AI의 제재와 규제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2023년 3월 31일에 나온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의하면 3억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지거나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자동화는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하는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현재 체감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서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링크드인을 찾아보면 제 직업 관련으로는 이제 컨셉 아트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3D 툴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AI 툴들도 다 사용을 잘할 수 있고 그림도 잘 그리는 류의 베테랑 아티스트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스 고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된 평균, 거의 특수화된 린치핀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AI를 사용하는 것에서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시대를 약간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흐름을 타고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이 흐름을 몇 년간 따라가면서 조금 깨닫게 된 사실인데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 업계에서 내가 어떤 린치핀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특별성, 어떠한 종류의 AI 툴들을, 여러 가지 툴들을 섞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어떠한 인텐션, 그리고 휴먼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인텐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AI는 아주 중요한 툴로서 그래도 학생분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 많이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 그리고 2023년에 있었던 헐리우드 노동조합 파업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OTT 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임금 협상 문제였는데요. 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작가들이 자신들의 창작물과 스크립트가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AI를 활용한 각본의 제작성 및 훈련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죠. 어떻게 보면 아트 디렉터스 길드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또한 다른 많은 아티스트들도 자신들의 작업물과 결과물이 AI에 훈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보이스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2023년 7월에 있었던 할리우드 배우 파업도 어떻게 보면 뭐 스트리밍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배분 수익이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인공지능의 컴퓨터로 만든 얼굴, 음성으로 배우를 대체하지 않도록 보장을 요구하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진행됐던 2023년에 있었던 파업은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이 동참하면서 63년 만에 업계 최대 규모의 동반 파업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전 요소로는 AI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글로벌 리세션, 대규모 기업의 해고와 인력의 재편성 등등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둔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슬라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개인이나 소규모 팀이 고품질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현재 게임 업계에서도 AI 툴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빠른 작업 과정을 만들어내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나 광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AI가 쓰였는지 확연히 보이는 것들도 많고요. 퀄리티가 높은 영상들이 저가의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더 높은 비용을 투자하게 됐을 때 투자하게 되고 린치핀 같은 멋진 작업자들이 모였을 때 훨씬 더 혁신적이고 더 높은 퀄리티의 작업물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학습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저도 챗 GPT와 미드저니를 많이 사용해 보면서 더 빠르게 제가 원하는 인스피레이션이나 혹은 더 대단하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여줄 때가 더 커서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제 메인 랭귀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라서 영어로 읽을 때 학습이 훨씬 느린데 그걸 GPT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번역을 해주고 분류도 잘 해줘서 더욱더 제가 원하는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제 머릿속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던 생각들을 착착 정리해서 분류해주는 퍼펙트한 비서 같은 느낌인 거죠. 일례로 또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이 있었는데 저는 그림으로 더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림을 그려서 GPT에 넣어서 설명해서 그 그림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스토리를 그냥 프롬프트에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아까 피터님이 말씀하신 어,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 크리에이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음, 다음은 미국 내에서 인터뷰한 업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많은 유명한 작업들에 참여하신 베테랑 컨셉 아티스트 분들조차 현재 실직에 대한 우려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1년 이상 일을 못하신 분들, 되게 유명한 작업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저 또한 조금 그러한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컨셉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도 컨셉 아티스트의 역할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AI를 관리하는 매니저의 역할로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트스쿨을 졸업 혹은 재학 중인 학생들의 피해도 있고요. 현재의 추세에서는 주니어 수준의 컨셉 아티스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은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고,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레이오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음, 작업의 효율성이 향상돼서 더 많은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도 생겼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AI 관련 아티스트 직종도 늘기는 했고요. 사실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저 또한 AI를 관련해서 만드는 툴들에 관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도 합니다. 최근 작업에서도 레퍼런스를 찾을 때 정확히 원하는 레퍼런스가 없었지만 생성형 AI 툴들을 사용해서 찾고 있던 레퍼런스보다 더 멋진 자료를 찾을 때도 많았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툴들을 이용해서 더 멋진 작업이나 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그래서 좋은 점이 분명히 많고 큽니다. 미드저니 같은 툴들로 많은 실험도 해봤고 또 그게 작업을 진행할 때 엄청난 스피드업을 해준다는 것과 더 훌륭한 아이디어로 가득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 작업자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AI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사실 막아서 안 된다는 입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게 병렬적으로 함께 흘러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AI를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거니와 그리고 동시에 법과 적절한 규제에 관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로 하고 생성형 AI에 관한 저작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AI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루어지되 그게 그저 어, 뭔가 눈먼 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AI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가와 사용자, 아티스트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과 접점이 분명히 찾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입의 장벽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베테랑급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베테랑이 AI를 써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기술 변화는 과거에도 발생했지만 생성형 AI 툴로 인해서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현재는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크리에이티브한 직업 자체가 대체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들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각각의 정부가 저작권 문제와 AI와 관련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엔터테인먼트 직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모여서 생성형 AI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듣기에는 28개의 단체에서 미국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정보는 원하시면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 건 꼭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EU에서는 AI 액트를 2024년에 발효한 세계 최초의 주요 인공지능 규제법입니다. 이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병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고 규제법이 나온다고 해서 혁신이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AI 액트의 사용에 대한 지침 그리고 금지된 관행은 다음과 같은데요. 유해한 조작 및 기만적 기술, 즉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손상시키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유도하게 하는 AI 시스템의 사용, 취약계층의 악용, 사회적 점수 매기기,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감정인식, 생체 데이터 기반 분류, 무차별적인 얼굴 이미지 수집 등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구글 EU AI 액트를 치시면 잘 나오고 챗GPT에게 물어보셔도 잘 나옵니다. 어,
2024년에 법으로 제정되었고 올해 초부터 적용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원국들은 2025년 8월 2일까지 이 규정을 감독할 책임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권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규정하는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의 AI 액트처럼 뭔가 아시아권의 AI 액트도 생기게끔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음, 혁신을 방해한다는 생각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더 성숙되고 고차원적이고 인간에게 더욱더 이로운 AI 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나라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공론화를 하고 더욱더 많은 담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음, 음, 그래서 3C와 1T를 강조하는데요. Consent, Credit, Compensation, 그리고 Transparency. 여기 있는 부분들은 현재 미국에서 아티스트들이 많이들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지켜진다고 해도 뭔가 되게, 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서의 AI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기업가와 아티스트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도 행복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의 형태가 바뀌고 또 더 나아가서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 생성 AI 기반의 툴을 또 활용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조금 긴데요. 다 듣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 AI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콘텐츠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챗 GPT 학습과 생성 결과물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은 저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기존의 창작물에 대한 AI의 학습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오픈 AI처럼 사후적이더라도 관리자에 대한 이 보상이 있어야만 창작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창작물의 권리 처리와 또 보상에 대해 현재 미국의 AI 개발사들의 태도와 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창작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연자님이 속해 계신 소속 길드의 경우에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길드에서는 저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잘 되지 않아서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에서는 28개 뭐 큰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법 제정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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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렇습니다. 근데, AI에 관해서 새로운 좀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 전까지는 아예 조금, 권리를 인정해달라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시대의 큰 흐름이 흐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피터 교수님과 영식 교수님 그리고 아랑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큰 흐름을 조금 타면서 크리에이티비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A부터 G까지 다 해보면서 내가 A부터 G까지 스케치부터 끝까지 다 해보지만
또 생성형 AI 툴들을 사용해서 다 끝까지 얘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지켜보고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나도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미래에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트 디렉터스 길드 소속이신 추유진 컨셉 아티스트님의 강연까지 듣고 왔습니다.